저는 영화배우 조니 뎁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를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 이야기가 나오니 더 좋더라고요. 영화 속 음파룸파족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달콤한 사탕나무가 있는 초콜릿감이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음파룸파족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초콜릿을 만드는 음파룸파족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표정하고 지루해 보이지 않나요? 비밀로 가득 찬 공장에서 하루 종일 초콜릿만 만든 일이 정말 즐거울까요? 여러분은 음파룸파족들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배가 제 눈에는 노예선처럼 보였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아이디입니다. 저는 아이디를 1년 전 책에서 만났습니다. 아이디는 지금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예요. 몇 살로 보이십니까? 아이디는 저와 같은 13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아이디는 9살에 이신매매를 당해서 카카오 농장으로 끌려와 이렇게나 커다란 카카오 나무에서 하루 종일 열매를 따요. 아이들에게 농장은 감옥입니다. 불과 아이디가 오기 2주 전에도 아이 2명이 탈출을 시도해서 곧 감독관에게 잡혀 죽도록 매를 맞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 아이들이 받는 대가는 단지 20원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감옥에서 구해주고 싶었어요. 얼마 전 엄마를 따라 집 근처 유기농 가게에 갔습니다. 엄마가 장을 보고 계시는 동안 벽에 이런 글과 마크를 보았습니다. 공정무역? 공정무역 이름은 들어보았는데 무엇인지 잘 몰라 엄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는 공정무역 마크는 공정무역 제품에 붙이는 보증서 같은 거야. 공정무역을 하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가족들이 더 이상 굶지 않고 그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바로 이거구나! 아이디도 공정무역이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정무역을 해야 아이디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커피를 만드는 농부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커피를 사서 감옥에 파는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커피를 사 마신 사람이라고 가정하죠. 기업에서는 농부를 협박해 아주 싼 가격의 커피 원두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공에 팔면 가격은 펄쩍 뜁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별다방이나 콩다방 같은 커피 가게에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약 4,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에겐 겨우 20원 정도의 돈이 돌아가죠. 커피 한 잔의 가격은 4,000원, 농부들에게 돌아간 돈 20원. 그렇다면 중간에 3,980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통업자들과 기업들입니다. 공정무역이란 가난한 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서 그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도와주는 기부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공정무역 마크인데요. 공정무역 제품은 가격도 비싸지 않고 품질 역시 좋습니다. 몸에 좋은 유기농 물건이고 환경에도 좋죠.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거나 사용한 것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무역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들인 기업들의 이미지도 좋아집니다. 정당한 돈이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에 학교 같은 시설을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공정무역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실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해운대 바닷가에 가보았지만 사람들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위로받을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앞 대형마트에서도 쫓겨나고 말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문지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해강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에게 돌렸고 또 스티커 붙이기는 우리 해강초등학교 후문에서 실시했습니다. 스티커 붙이기는 귀찮음에 빠진 6학년 친구들 빼고는 모두 신기해하며 참여해 주었고 심지어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너희들 지금 뭐하노? 어린애들이 우리보다 낫네 이러시면서 칭찬해 주셔도 좋았어요. 먼저 설문지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학교 아이들 중 약 92%가 공정무역을 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교 국어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공정무역 제품을 사보거나 관심을 가진 아이들은 약 30% 정도로 제대로 알거나 관심을 가진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스티커 붙이기는 O와 X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역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이들 자존심이 X에 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친구들은 공정무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공정무역 홍보를 시작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방송부원이라 방송부 선생님께 교내방송 출연을 부탁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는 아침 방송에 나가 공정무역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생방송이라 많이 떨리고 실수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마치고 반으로 돌아오니 친구들이 공정무역이 그런 거였나? 아프리카에 이렇게 힘들게 할지 몰랐다. 우리 엄마한테 공정무역 커피 마시겠다. 라고 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성공적인 방송 홍보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홍보 방법을 우리는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저도 게임 참 좋아하는데요. 웃길까봐 일부러 이영돈 PD 말투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하늘의 헥타르 농장이라고 하는 휴대폰 게임입니다. 마을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도로나 건물 등을 지으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공정무역 물건을 만드는 주민들과 기업으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실제 공정무역 생산지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또 주민들은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등을 만들어 기업에 팝니다. 공정하게 무역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과 기업은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고 게임의 레벨도 올라갑니다. 이 게임 또 게임 중간중간에 광고들은 실제 공정무역 생산자들을 돕는 데 쓰입니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가꾸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또 그러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좋은 느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있는 게임 회사의 공모전에 응모하고 앱스토어에도 된다면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보다 더 많이 쓰는 메신저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카카오톡일 겁니다. 여러분, 카톡에 플러스 친구란 건 다들 아시죠? 플러스 친구는 원래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이모티콘을 공짜로 주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서 공동체나 기업에 광고를 하는 것인데 우리 역시 귀여운 이모티콘을 만들어 플러스 친구가 되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케치를 시작한 공정무역 이모티콘입니다. 너무 귀엽죠? 하지만 과연 우리 셋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이모티콘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만든 이런 깜찍한 이모티콘들이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포인트 카드 좋아하시죠? 이것은 저희 엄마 지갑입니다. 좀 지저분하죠? 우리 엄마는 포인트 카드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 엄마는 아무리 바쁘셔도 커피집이나 마트에서 포인트를 꼭 적립하십니다. 그 포인트로 커피를 공짜로 마신 날에는 하루 종일 노래를 흥얼거려요.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공정무역 포인트 카드입니다. 각 가게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살 때마다 스탬프를 찍습니다. 그 포인트가 쌓이면 공정무역 제품을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다음 주 마트와 커피회사 홈페이지에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이서만 이런 카드를 사용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 친구의 공정무역 게임 앱, 이 친구의 공정무역 이모티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든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커피회사, 게임회사, SNS 회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공정무역 캠페인송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먹지 말고 먹으세요. 담지 말고 담으세요. 입지 말고 입으세요. 자지 말고 자세요. 들지 말고 드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동영상 끝부분이 조금 저도 민망합니다. 저희가 만든 동화 이름은 미세기입니다. 여러분, 미세기란 밀물과 쇠물의 순우리말입니다. 이런 미세기가 반복되어 이렇게나 큰 파도를 이루듯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도 점점 퍼져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처럼 마음대로 초콜릿도 먹고 우리처럼 마음대로 축구공도 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